네, 앞서 자동차 로봇에서도 살펴보셨겠지만 네. 혼자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네. 수술하는 로봇 등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1인 1로봇 시대가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예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로봇,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뵙는 분입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봇 이야기인데요. 로봇 시장의 의미, 범위를 저희가 어디까지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이 체코의 이제 위대한 작가가 캐럴 캐펙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처음 사용하게 된대요. 그런 1920년도에 이제 쓰셔가지고 네. 21년도에 자신의 공연에서 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체코 말로는 이제 로보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되냐면 그 노동을 의미하는 레이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예를 의미하는 이제 슬레이브를 어떻게 보면 합해서 만든 단어인데 당시에 이제 노예 일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게 됐고요. 네네. 지금 이제 한 1960년대부터 쓰게 됐던 로보니크라는 단어가 지금의 로봇이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로봇 시장 5가지 범주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산업용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로봇 서비스 컨텐츠 분야, 그리고 이제 전문 서비스용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 분야,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종 간 산업 간의 연합인데 어떻게 뭐 융복합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방, 그다음에 의료, 문화, 교육,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인간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데 쓰이고 동시에 대처하는 데 쓰이도록 로봇이 그 확대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렇죠. 네. 그럼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하고 추이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시장조사 업체인 IDC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2029년까지 한 154조 원 정도 시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건 일본과 중국이 아시아에 그렇죠. 범위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네. 제조업 분야에서 이미 이제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개편이 이제 진행 중이고 전체 로봇 비용의 69%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과 미국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로봇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의 로봇이 이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연평균 12%씩 2015년부터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용 로봇도 이제 같이 커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용 로봇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2017년까지 한 28조 원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파르게 성장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특허인데 특허가 관련해서는 특허 조사 업체가 있는데 IFI 이제 클레임스라고 네. 한 지난 10년 동안 그 로봇 관련된 특허 출원 수가 3배 이상 증가했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중국이죠. 또 중국이 작년에 전체 특허 출원 신청 건수의 35%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전통적인 로봇 선두주자인 네. 일본보다 2배 많은 수치입니다. 중국이 급성장을 하고 그렇죠. 있네요.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네. 중국은 이제 특히나 이제 고민이 많은 게 인건비 증가랑 고령화 때문에 제조업 자동화 관련돼서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최대 생산 기지로 그죠 목표를 설정하고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조업 이미 쪽에서 또 맞습니다. 강점이다. 산업용 로봇의 이제 시장에서 중국이 2014년도에 이미 일본을 제쳤고요. 1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도 2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연간 로봇 판매량도 2017년에 10만 대, 2020년 되면 23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국에 이제 정부가 공신부가 있는데 이 공신부에서는 목표를 2020년까지 세계 로봇 시장 점유율을 45%로 끌어올리겠다. 와. 예. 네, 매우 빠르게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B 인사이트라는 곳에 의하면 작년 벤처 투자의 로봇 투자 규모가 6,5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2배 이상 증가해서 하여튼 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게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우리 청자님들이 지금 먼 미래 뭐 약간 공상적인 그런 그렇죠.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나 보는 것 같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숫자를 전해주신 걸 보니까 네. 정말 실제 현실에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는 게 로봇 시장이다. 그럼 뭐 중국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은 좀 어떤가요? 국내 시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네.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2020년으로 잡고 있죠. 2020년까지 국내 로봇 생산 규모를 6조 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고요. 6조요? 예, 현재는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는. 그리고 이제 국내 로봇 시장은 세계 4위 정도 제조업 분야 관련해서 제조용 로봇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한 2012년 대비 연평균 한 4% 이상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국내 로봇 시장 규모가 그래서 2018년까지 한 그 3.3배 정도 성장을 시키고 수출 규모는 35% 이상
성장을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는 이제 특히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연평균 한 88%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수출 규모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금방 봤던 중국이 워낙 중요해지니까 네. 자체 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수출 로드쇼를 진행했는데 이번 달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5월 10일, 11일 동안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로봇 그 산업 대중국 수출 로드쇼를 진행했고요. 뭐 우리나라의 한 20개사와 현지 바이오 120개사가 함께 이제 1대1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고 중국에 있는 짱추성이나 아니면 상하이, 그다음에 텐진 각각의 로봇 단지나 기술청에서 참여를 했고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네. 진출 확실히 맞습니다. 또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중국 구조가 진출이 될 매우 것 같네요. 중요한 투자의 영역이고 바라봐야 될 시장 분석 대상이죠. 네. 네. 자, 지금 이제 로봇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 어느 정도 정부도 빠르게 좀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이제 로봇을 보게 되면 실제로 뭐 의료, 그러니까 수술하는 로봇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지금 보안 경비라든지 로봇 그럴 수 피아니스트, 있죠. 피아니스트. 로봇이 연주도 네, 해요. 맞습니다. 자, 지금 다양한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주고 싶은 로봇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로봇이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키워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조용 로봇이나 인공지능 로봇 외에도 소셜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사회 안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네. 이쪽 파트의 로봇이 이제 커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서울대에서 개발한 그 엄마 로봇이 있는데 엄마 엄마 로봇. 로봇이요? 육아맘들을 위한 로봇이죠. 그래서 워킹맘을 대신해서 아이를 케어해주고 일과 가정이 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와. 형태로. 두 번째는 이제 그 난양대,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대에서 개발한 소셜 로봇인데 인간과 대화하면서 교감하는 로봇인데요. 중요한 건 약간 지금 트렌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표정 변화까지 읽어내고요. 오. 나딘이라는 이제 이름인데 네.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외모부터 나눴던 말까지 내장 메모리에 모두 저장하면서 네. 1인 가구를 대비해서 사회적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그죠 케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카스트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뭐 재난 대응 로봇인데 재난 대응 로봇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건 사고나 안전의 현장 복구 측면에서 인명 구조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주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적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그렇죠. 이제 조금씩 로봇 맞아요. 쪽에서 커버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네. 됐을 때요. 로봇 산업이 커지면서 타격을 받을 만한 산업이나 업종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로봇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활동 영역을 키우지만 대체하는 좀 약간 부정적 측면도 있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소매업계랑 그다음에 유통업계 그리고 고객 응대업 그리고 이제 단순 생산직에서 매우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소매업계는 이제 영업직이나 판매직이나 회계 관리직 그리고 이제 할인마트에 있는 캐시어들 그리고 이제 고객 응대와 관련된 호텔, 숙박, 외식업계 그리고 단순 생산직에 해당되는 공장의 생산 업무들이 이미 대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2013년도에 옥스퍼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향후 20, 30년 내에 영국의 47%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로봇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이제 포레스트 연구소라고 2025년 더 빠르죠. 네. 2,2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전통적인 강국인 이제 일본과 중국과 미국, 독일에서는 그 이쪽 해당되는 분야에 이미 대거 인력들을 대체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지능형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더 스펙트럼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 로봇 시장에 대비해서 향후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이제 기업 방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그래서 HRI라고 해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는 기술이 예. 매우 중요하고요. 인식, 판단, 표현 기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ICT 기반으로 해서 R&D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데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는 좀 클러스터형으로 빠르게 이제 육성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미국을 벤치마킹 하거나 아니면 뭐 일본을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우울증이나 치매나 외로움이나 정서적 안정 측면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거노인분들이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 로봇 네. 시장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1가구 1로봇 시대에 대한 먼저 선행적 투자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세대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로봇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로봇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돼서 훨씬 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형태로 네.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임받으면 또 맞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되는 측면이 있겠네요. 네. 오늘 소셜 컨설팅 예. 그룹의 고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